네, 자 이제 저희가 지난주 내용을 간단하게 되짚어 볼게요. 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메서드를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메서드로 코드를 관련된 코드끼리 묶어가지고 이 관련된 코드를 묶어서 한 구조로 만들었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코드를 그 같은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줄의 코드를 묶어서 갖고 다니면 이제 실수할 확률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뭐 이렇게 옮기거나 또는 사용하거나 할 때 좀 더 실수할 확률이 적어지면서 가독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둘째로는 재활용, 그 코드의 재활용성이 높아진다 그랬죠. 함수로 한번 코드를 꽉 짜가지고 딱 짜가지고 묶어 저장시켜 놓으면 그 한 줄짜리 이름으로 그 여러 줄짜리 코드를 불러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코드의 재사용성도 높아지고요. 자, 그래서 메서드의 굉장히 그 엄청나게 높은 효용성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했었죠. 함수 적용, 로또 프로그램을 함수를 적용해서 답이 여기 있죠. 함수를 적용을 하면 각 기능마다 함수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하는 작업이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쪼개서 또 기능을 쪼개가지고 거대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한 10개, 20개 이렇게 쪼개서 작게 완성을 시킨 다음에 이걸 조합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효용성이 있었어요.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결국 메인 프로세스에서는 이렇게 줄어들고요. 함수 이름만 잘 지어 놓으면 이 위도가 뭔지 안단 말이에요. 몇 줄짜리 코드만 봐도 이 전체 프로그램이 뭘 위도하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프린트 넘스가 여러 가지 필요하면은 두 번 코드를 여러 줄 쓸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만드는 게 어려운 거는 괜찮아요. 자, 지금 함수 못 만들겠습니다 하면 괜찮아요.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만들어 보시면 익숙해지는 거니까 연습을 좀 더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냥 딱 그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함수를 쓸 때랑 안 쓸 때랑 어떤 차이가 있고, 함수를 쓰면 어떤 점이 좋고, 그리고 함수의 문법 정도는 숙련을 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 바로 다음 내용에서 함수랑 변수를 엮어서 클래스라는 걸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함수의 리턴, 함수의 매개변수 이런 거를 지금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진행하면서 함수를 계속 쓸 건데 뭐 저기서 왜 저렇게 쓰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결국 프로그래밍은 복잡한 거를 최대한 좀 단순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흩어져 있는 것을 의미 있는 그 덩어리로 만드는 것이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구조화 또는 추상화라는 얘기로 많이 부르고요. 데이터도 파편화되어 있는 거를 묶어가지고 배열로 만들었었고, 코드들도 막 난잡하게 되어 있는 거를 단위로 묶어가지고 메서드 함수로 묶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가만 보니까 결국 함수랑 데이터도 같이 다닌다 이거예요. 두 개가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떤 비슷한 거라고 하면은 같이 항상 다녀야 되는 거, 같이 다녀야 되는 거를 가만히 보니까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함수가 항상 같이 다니더라. 자, 그래서 이거를 같이 다니는 거, 서로 연관된 것끼리 묶어주는 게 이제 클래스였고, 연관된 것끼리 묶다 보니까 이게 변수는 상태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함수는 동작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더라. 그럼 이거를 하나의 개념 또는 사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이거를 하나의 사물로 대응하기 시작한 거죠. 자, 우리 이제 인간들은 그 TV를 봤을 때 TV의 내부를 보통 떠올리지 않아요. 그죠? TV에서 뭐 전기가 흘러가지고 뭐 디스플레이에 뭐 전기가 주입돼서 막 발광을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TV 보면 그냥 나오는구나, 화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 내부의 어떤 구체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죠? 그래서 그 막 엄청 구체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쓰기보다는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 뭐 사람이 자기소개를 한다.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사람이 나이를 먹는데 막 신체 막 세포가 막 노화가 되고 막 이런 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사람이 일하는 걸 떠올리지 이 사람이 일을 하는데 막 뭐를 들어가지고 어디에 옮기고 막 이렇게 이런 걸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좀 더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추상적인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이런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얘네들 잘 만들어 놓고 쓸 때는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사람아 자기소개해봐. 사람아 나이 먹어봐. 사람아 이름 바꿔봐. 이 정도 순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단순화 시켜야 돼요. 물론 이거를 우리가 만들 때 요건 복잡해요. 이거는 복잡한 건데 결국 이걸 만들어 놓고 여기를 잘 안 건들고 이거를 가지고 보통 프로그래밍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단순화라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하나의 사물 단위로 보는 거. 사물은 상태가 있고 행위가 있고 사람을 하나의 사물로 봤을 때 사람은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고 이런 행동들은 결국 어서 기인한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태값이 변하는 게 이제 동작이니까 그렇게 이제 클래스를 통해서 하나의 사물 단위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적지 마시고요. 여기에요. 13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냈고요. 뭔가 이렇게 사람에 관련된 거를 이렇게 사용하고 싶으면 지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 너 뭐 해? 뭐 해? 라고요. 그죠? 또는 사람아, 너 이름 뭐야? 그러면 퍼슨점 네임 이렇게 하면 이름이 나온다라는 거죠. 물론 이름만 나오지 뭐 얘가 여기다 뭐 출력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린 출력하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름 가져와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싶으면 출력해야죠. 자, 여튼 사람한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데이터와 그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동작, 함수를 얻을 수 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person이라는 걸 하나 우리가 표현을 해냈어요. 자, 근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당연히 한 사람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사람을 만들고 싶은데 얘는 이제 20살 홍길동이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프로그램 안에서 사람을 하나 다루기로 했으면 사람의 형태가 다 똑같겠죠. 하지만 여기 이제 데이터가 다르니까 우리는 이거를 새로 하나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30살 이순신으로 만들면 이 person이라고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person 지목했을 때 둘이 헷갈리겠죠? 이름을 또 다르게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person2한테 너 자기소개해봐 라고 하면 이순신이 자기소개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여러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한번 딱 우리가 형상화된 어떤 그렇죠? 정의된 사람으로서 정의된 형태로 모든 사람이 작동하길 바라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한테 자기소개 시켜보고 두 번째 사람한테 자기소개 시켜보고 사람이 여러 명 필요하면 여러 명 만들면 돼요. 자, 근데 만약 내가 사람이 100명 필요하면 결국 이제 이거 다 똑같이 생겼는데 person2라든지 person1이라든지 다 똑같이 생겼는데 단지 요거 살짝 다르다는 이유로 몇 개가 좀 다르다는 이유로 클래스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100명 표현하려면 이걸 100개 써야 된다는 거죠. 클래스 100개. 비효율적이죠. 컴퓨터는 효율을 추구하는 그런 분야인데 이런 비효율적인 걸 가만히 놔둘 수는 없죠. 그죠? 가만 보시면은 결국 이 person이랑 이 person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뭐만 다르다? 요거 살짝 데이터만 살짝 달라요. 얘는 30 이순신이고 얘는 20 홍길동이니까 이게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결국 사람은 다 이렇게 생겼을 건데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는 지금 이 상태값과 이 상태값을 처리하는 동작이 있죠. 우리가 사람을 정의하기로 사람을 정의하는데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사람을 정의하는데 이렇게 나이랑 이름만 가지고 정의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다 뭐 고향을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사람 기능을 몇 개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이 프로그램에서 사람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사람의 생김새가 뭐 무한가지잖아요. 생각하기에 따름이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정하는 거고 우리가 정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클래스를. 사람은 데이터 2개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이 데이터 2개를 가지고 동작을 한다. 그럼 사람이라는 개념은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무조건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될 텐데 데이터 살짝 다르다고 구조가 완전 똑같은데 이것만 달라서 지금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구조가 같으면 같은 거로 봅니다. 데이터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걸로 안 봐요. 데이터 다르지만 구조가 같다? 그럼 같은 거로 본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 퍼슨 1과 퍼슨 2는 같은 거예요. 근데 데이터가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자, 제가 이 사람의 어떤 데이터를 변수잖아요, 그죠? 변수 2개 가지고 있는 걸 표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변수, 메서드들, 함수들을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대충 뭐 이렇게 4개의 기능이 있는 거죠.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자, 그리고 이게 2개 있는 거죠? 지우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퍼슨 1인 거고 여기 퍼슨 2인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게 똑같이 생겼어요. 얘네 둘은 뭐만 다르다? 얘는 20 홍길동인 거고 얘는 30 이순신인 거고 요건 다 똑같죠. 자, 그러니까 요거 다르니까 이렇게 지금 2개로 갈려서 나온 건데 근데 제가 이거를 데이터를 지금 기입하기 전까지는 이 둘은 완전히 동일한 거잖아요. 얘도 데이터 2개 가질 수 있고 얘도 2개 가질 수 있고 얘도 함수 4개 있고 얘도 함수 4개 있고 이렇게만 봤을 때 완전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사람을 우리 한 명 더 추가하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름만 3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3개 다 똑같죠, 그죠? 사람 100명 필요하면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 100개 있으면 됩니다. 그죠? 왜? 나중에 우리가 여기에 이름만 다르게 넣으면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2개 만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죠? 이거 지워버리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 여기다 바로 데이터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얘를 복사본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2명 필요해요? 복사본 이렇게 2개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 20살 넣고 홍길동이라고 넣고요. 여기다 30살이라고 넣고 이순신이라고 넣어요. 이러면은 사람 2명 태어나는 게 맞죠? 2명 만들어지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럼 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본체 하나만 있으면 이걸로 복사해가지고 여러 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본체가 되는 걸 우리가 이제 클래스라고, 우리가 정의해놓은 클래스라고 보는 거고, 클래스에다가 데이터 넣는 건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지워볼게요. 클래스에다가 데이터 넣는 거 의미 없으니까. 왜냐면 이거 어차피 복사본 나와서 우리가 이걸 다룰 거기 때문에. 됐죠? 요거 필요 없다 그랬죠? 퍼센트 지웁니다. 이 이름 같은 것도 바꿔야 되는데 아직은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퍼센트는 필요 없는데
사람이 어쨌든 2명 필요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 퍼슨 있죠? 요 퍼슨은 요거예요. 그죠? 요거는 지금 이 클래스를 의미하는 거고, 자, 이제 우리는 복사본을 만들 수만 있으면 됩니다. 복사본 2개 만들게요. 다음 복사본 만드는 방법은요, new라고 하시면 돼요. 자바한테 new라고 알려주면, 아, 이거 뭐 복사본 만들라는 거구나 라는 걸로 알아듣고요. 그 뒤에는 뭘 복사할지 알려줘야 되죠. 이게 원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본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열고 닫고. 이게 복사본 만들어 달라는 문법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사본 만들어 달라고 하기 전까지 태초에는 이렇게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클래스 하나만 존재하다가 우리가 new person 하는 순간 자바가 person 클래스 하나 똑같이 생긴 거 만들어라는 얘기네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사람 한 명 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new 한 번 더 하시면 되죠. new 2번 했기 때문에 복사를 2번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세원하면은 복사가 3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됐습니다. 복사했고요. 우리의 이제 목표는 이제 얘는 원본이니까 건들면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또 복사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원본 말고 이제 복사본을 가지고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죠. 여기를 막 물론 바꿔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20살, 여기다 30살, 여기다 40살 이렇게 넣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 개를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걸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구별 못하죠. 이거 다 똑같은 표현인데. 그래서 우리가 식별을 하려면 보통 13개 있을 때, 자, 이 10 중에 두 번째 10을 내가 선택하고 싶어. 이거 못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렇게 식별자를 줘야 되죠. 자, 똑같은 13개라도 난 이제 두 번째 10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B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 선택을 못 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 밑에서 첫 번째 사람 선택해가지고 이름을 부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거죠. 선택 못 하니까 얘도 당연히 변수로 만들어서 연결을 해줘야 돼요. 자, P1이라고 해볼게요. 얘는 P2, P3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줄 거고요. 자, 모든 변수에는 타입 정보가 필요하니까, 자료형이 필요하니까 여기다 뭘 넣을 거냐 이거예요. 보통 객체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스트링 아닙니다. 그죠? 자, 이 person이라는 건 인트도 있고 스트링도 있고 뭐 함수도 있고 한데 이거를 왜 어떻게 스트링하고 봐요 이거를. 그죠? 여러 개의 함수의 복합적인 어떤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인트라고 해도 안 되고 당연히.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이 person밖에 없잖아요. 그죠? person이라는 건 뭐 나이가 있고 네임이 있고 그걸 처리하는 이렇게 함수 4개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집합체인데 이 person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걸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person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얘 셋을 그러니까 P1, P2, P3 이렇게 이름 지은 건데,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거는 나중을 위해서라도 일단 지금 당장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이 만드는 객체는 객체 세상이 있어요. 객체 세상이 있고
여러분들은 이걸 절대로 직접 가질 수가 없어요. 직접 가질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곳이 이제 여기라고 해볼게요. 활동 영역. 보통은 메인이 되겠죠, 처음에. 자, 여기서 만드는 변수들이 있죠. 이 변수들은 크기가 항상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크게 못 만들어요, 변수들을.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복사본을 하나 만들면 복사본을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 같은 게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그걸 저장하는 거예요. 자, P1, P2, P3 변수 만든 거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거고요. 자, 이 첫 번째 객체의 리모컨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객체의 리모컨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객체의 리모컨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건 리모컨이고요. 리모컨에 이제 뭐 버튼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버튼 누르면은 해당 객체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됐죠? 이 객체 자체가 직접 여기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리모컨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리모컨만 다룰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을 리모컨으로 조정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바 세상에서 객체는 따로 존재하고 그 객체를 찾는 방법은 어떤 리모컨 같은 또는 그냥 이 객체의 어떤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있어서 그 번호로 찾아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시연을 하신 분들은 포인터를 생각하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가리키는 참조 형태다라는 거.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선택할 수 있죠? 첫 번째 사람 P1을 제가 홍길동으로 세팅을 할게요. 얘는 20살. 두 번째 사람은 이순신으로 할게요. 50살. 자, 세 번째 사람은 황진이. 됐죠? 자, name, age, name, age, name, age 다 똑같은 name, age지만 앞에 그죠? 주체가 다르죠. 대상이 다르죠. P1 age, P1 name은 얘고요. P2 age, P2 name은 얘고요. P3 name, P3 age는 얘고요. 이름을 뭐 다르게 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 변수명을. 어차피 이걸로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철우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시연화 하신 분들은 이게 그냥 포인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거. 자, 이게 MR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결국 그러면은 P1, P2, P3가 이제 세 사람이 나온 거고요. 똑같이 얘네들한테 인트로듀스 할 수 있겠죠? 분명히 P1은 홍길동이고 P2는 이순신이고 P3는 황진인데 요 위에 잠깐 주석 처리할게요. 요거 자, 지금 요거 3개 해서 출력되고 있는 거거든요. 다 황진이로 나와요. 우리가 위도한 거랑 좀 다르죠. 이거는 우리 홍길동한테 자기소개 시켰으니까 홍길동 자기소개가 나와야 되고, 요거는 이순신 자기소개가 나와야 되고, 요거는 황진이 자기소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이제 여기서 이 클래스에서 이 스태틱을 다 빼주세요. 자, 그럼 이제 작동을 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람 클래스 하나로 여러 명의 사람을 만들 수 있게 됐고요. 자, 여러 명의 사람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거 있죠? 요거 이제 이게 원본 클래스고 클래스로부터 파생돼서 나온 이 복사본들 있죠? 자, 이 복사본들을 우리가 이제 객체라고 불러요. 통칭 이런 것들을 클래스로부터 복사되어 나오는 이제 복사본들 객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영어로 이제 인스턴스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을 직접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얘네들과 연결된 리모컨을 가지고 다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